안녕하세요.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민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형법으로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키워드와 케이스로 정리 드린다고 했죠. 법학 입문자나 또 로스쿨 입문자, 또 일반 직장인들 법률 상식 또 키울 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법 총칙. 교과서마다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권리, 법률행위의 개념, 그리고 행위 능력, 또 법률행위의 목적, 흠 있는 의사표시 또는 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식 용어죠. 저는 한글을 쓰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의 대리, 그리고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 그리고 부관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기한, 그리고 기간, 소멸시효, 또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물건. 물건은 물권법에서도 다루지만 먼저 원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중요한 거. 민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민법은 민사에 관한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죠. 우리는 민법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특별법도 있고요. 또 권리, 법률 관계, 사권. 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공권, 국가에 대한 권리, 기본권이라는 말 많이 쓰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그런 권리를 사권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는 우리가 법률은 크게 형법이든 헌법이든 공법, 모든 법에서는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법률행위, 또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 그리고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루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다시 정리합니다. 자, 행위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행위 능력. 행위 능력에서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 보이시죠? 미성년자. 중요한 포인트 짚겠습니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에서 중요한 개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후견인, 각종 후견인 제도. 또 제한 능력자 또는 한정 능력자 같은 말입니다. 제한 능력자 또는 한정 능력자. 이런 개념들이 튀어나오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인이 되면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제가 대학 시절에는 만 20세였는데 지금 만 19세로 변했죠. 1년 앞당겨졌어요. 자, 만 19세가 된 성년이 되면은 계약을 맺어요. 월세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죠. 구매 계약. 그런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모자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모자란다.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로 정신적인 면을 많이 찾습니다. 정신적. 즉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민법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미성년자, 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크게 두 개.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 각종 제도를 두고 있죠. 의사표시의 어떤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순수 나이로만 따지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 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심신이 미약하다든지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확정, 실현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해야 된다. 흠 있는 의사표시.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학설들 또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심자들은 조금은 생소한 부분 되겠고요. 법률 행위의 대리 이 부분도 조금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지만 또 우리가 생소한 부분. 제가 또 무척 강조했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 부분. 그 다음에 기간, 소멸시효, 권리의 주체 부분,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동사과 부동사. 오늘은 특히 이 흠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에서 설명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있는 의사표시.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사표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와 표시.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사는 우리 심리적인 부분, 표면이 안 되는 내부적인 부분이죠. 표시는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해야 효력이 발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효과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의사.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표시는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치가 하는 상황 같은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보호하거나 법률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표시된 대로 효과를 주면 됩니다.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1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 표시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또는 자기가 의도했던 듯 또 서로가 또 짜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당사자가 2명인 경우가 많죠. 계약 짜는 경우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107조부터 뭐 110조까지 이렇게 우리 저 종문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종문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제 107조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저기 일본식 표기로 법전 예전에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흠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고 순 한글로 또는 일본식 용어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때는 어떻게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도 표현되어 있고 법전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허위 표시가 있고 착오가 있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 표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흠 있는 의사 표시를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줄임말로 비진이 한자로 쓰죠. 비진이 의사 표시. 나의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허위 표시. 과거에는 통정 서로 짰다 일본식 용어입니다. 통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는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가 문제되죠. 우리가 저 법률 용어에 일방 타방 이런 표현 씁니다. 일방 본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타방 상대방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방 당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돈 나는 100만 원 빌려주려 하는데 표시를 1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일방이 문제되는 거. 허위, 쌍방이 일방과 타방 2명이 짜고 도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도박을 했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꿨어. 상대방한테. 근데 이게 도박이라는 게 범죄죠. 범죄가 돼서 잡혀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 채무 관계로 꾸미게 됩니다. 이걸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2명이 짜야 돼요. 착오도 일방입니다. 일방이 자기 마음먹은 것과 표시가 다른 것은 비진이와 같아요. 그런데 비진이와 착오의 차이점은 비진이는 자기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착오는 자기가 몰라요.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단 말이다. 모르면은 착오. 스스로 안다. 그러면 비진입니다. 이 차이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허위는 뭐다? 쌍방이 둘이 짜고 돌았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부분. 자,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조금 또 다릅니다. 이 3가지와. 사기 강박 말 그대로 일방이죠. 자, 다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만 잘 되면 개념이 뚜렷하게 됩니다. 경계가 선을 긋게 돼. 수학같이. 비진이와 착오와 사기 강박은 일방입니다. 허위는 쌍방. 근데 비진이와 착오는 일방이지만 차이점이 뭐다? 비진이는 스스로 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걸. 착오는 모른다. 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사기 강박도 일방입니다만 어떻게 다를까요? 사기와 강박이란 수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기는 뭐죠? 속이는 거죠. 우리가 형법에서는 일본식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 익숙해져야 돼요. 기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망, 사기. 기망, 강박이 뭡니까?
강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순수 일상 용어 강박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 형법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우리 민법에서 도입을 했죠. 강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쫄게 만드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쫄린다는 표현 쓰죠. 압박, 강압을 줘서 쫄리게 만드는 강박을 쓰거나 아니면 기망, 속입니다. 이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건, 효과, 법률 규정은 다음 시간 상세히 하고요. 우리 일단 개념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한다 해서 절대 암기가 안 돼요.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4가지 유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비진이 내 진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다. 비진이. 그리고 일방이죠. 허위는 쌍방이 짜고 돌았습니다. 착오는 일방이 착오를 했어요. 근데 비진이 어떻게 다르다? 착오는 실수로라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걸. 자, 사기 강박은 사기는 이것도 일방입니다. 사기는 속였어요. 우리 형법에서 기망이라는 표현 쓰죠. 일본식 용어. 자, 강박은 강압해서 심리적으로 강압해서 쫄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사기나 강박을 쓰게 되면 자, 이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 원칙으로 유무치치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그 사법고시 때는 객관식 공부할 때 유무치치 순서대로 비진이 의사표시는 스스로 알았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 허위는 둘이 짰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차고 일단은 취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은 효력 발생하지만 취소권이라는 걸 줌으로써 그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 차고는 취소권을 줍니다. 사기강박도 취소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서가 또 있어요. 단서라는 건 우리 예외를 일본식 용어로 단서라고 부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유무취치 따라해보세요. 유무취치. 비진이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허위는 무효입니다. 착오는 취소권을 줍니다. 취소권을 준다는 건 일단 유효하다는 거죠. 사기강박도 취소권을 줍니다. 일단 유효하지만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주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 취소권의 행사는 처음부터 무효를 만듭니다. 그것을 소급적 무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참 그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일본식 용어인데 소급한다. 앞으로 땡긴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땡긴다. 소급적 무효. 애초부터 우린 처음부터 무효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